기술평가를 받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리는 곳은 어디? 성장성 특례다. 반갑습니다. 저는 맥박이고요. 맥시마이저 박사. 기업과 사업가들이 더 최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마침 오늘 날짜로, 오늘 녹화하고 있는 이 날짜 기준으로 뉴스도 나왔길래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바이오 기업, 특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 특례 상장을 많이 했었는데 성장성으로 바꿔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바이오 기업, 기술 특례냐, 성장 특례냐. 2020년 바이오 기업은 고로 고난의 해였습니다. 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특히 투자 쪽 하시거나 뉴스만 봐도 한동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죠? 크게 본 두 가지 회사가 있었죠. 신라젠,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네, 이 두 개 회사가 있었는데 둘 다 유사합니다. 신라젠을 예로 들면 2016년에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코스닥의 시총 2위까지 금세 뛰어오르는 아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면서 노른자위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2019년도에 미국 DMC라는 곳으로부터, 여기가 임상 같은 거 평가해주고 실험해주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로부터 임상 중단 권고를 받습니다. 이건 즉 너네 임상을 위한 어떤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으니 일단 멈춰. 우린 해줄 수 없어. 그리고 다시 준비해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단을 권고하는 사유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데, 이 임상을 할 때는 어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잖아요. 이 외부 요인이 작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실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설계되지 않은 다른 약물을 이 임상 대상자들 중 일부가 아마 주사를 맞거나 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이즈가 생겼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이 약품이 실제 이 사람들에게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에 있어서 부정확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이 갔고요. 이 회사의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각해 보이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2020년도에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합니다. 코오롱 티슈진과 신라젠 모두 공이 상장 폐지 위기까지 막 나돌았어요. 그런 설까지. 그런데 다행히 20년 11월, 12월 경에 거래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상패는 다행히 모면을 했고요. 1년을 줄 테니 문제를 해소하고 회복시켜라.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이오 기업이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 뉴스 기사에도 나오다시피 바이오 기업들로 인해서 기술 특례 상장을 주로 하던 바이오 기업들은 문턱이 높아지고 어떤 신뢰성의 저하, 기술 평가를 받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리는 곳은 어디? 성장성 특례다.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실제 기술 특례 상장 문턱이 높아졌다. 바이오 벤처 기업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 VC들도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실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몇 년 지나서 이제 성과들을 측정해야 될 해가 됐는데, 이때 조사를 하던 시점에 코오롱 티슈진과 신라젠 같은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그 이외의 기술 기업들도 실제 성과가 너무너무 저조했다 이거죠. 예를 들면 3년, 5년 후에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라고 제시를 하고 상장을 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성과들 나오는 기업도 있었고 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기술 특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도요, 기술평가 기준을 높였다기보다는 심사 항목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잡게 됐고요. 또 이렇게 해서 기술평가를 잘 받고 통과를 하더라도 통과했으니까 바로 상장, 이게 아니고요.
거래소에서 또 추가로 심사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기술특례 기업이든 성장특례 기업이든 일반 상장이든 간에 거의 공통적으로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통과가 사실상 또 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 지금 기술 기업들, 특히 바이오 기업의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리스크를 거래소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런 기조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모 증권사에 계시는 분의 말씀도 들어봤더니 실제 거래소에서 요즘에 몸을 좀 사리게 되는, 사실 약간 공무원 조직같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심스러워하고 특례상장 가져오는 걸 좀 꺼리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2020년도 바이오 기업의 특례상장 현황을 볼까요? 보시면 6월경부터 기술특례가 이제 성공돼서 상장 1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기술특례 상장이 있고요. 성장성 특례 상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존재를 합니다. 과거에는 성장성 특례가 1년에 1개, 2개 나올까 말까였어요. 없는 해도 있었고. 그런데 작년에는 기술 특례로 올릴 만한 기업들이 살짝 우회해서 성장성 특례로 왔다.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성장성 특례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2017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총 6개밖에 안 나왔었던 게 작년에는 한 해 동안 6개가 성장성 특례로 올라온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바이오 기업, 기술력 있는 기업에겐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 특례처럼 과감한 평가를 받아야 될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수도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증권사 제가 아는 분에게 말씀 드렸는데 비슷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기사에서 써놨더라고요. 바이오 기업이 기술력이 약해서 성장소를 돌리는 것보다는요, 기술력은 충분히 있지만 기술성 평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받기 어려운 뭔가 요건이 있는 경우 우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대표사나 대주주가 굉장히 또 거래소 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라든가 내부 통제라든가 조직 개편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임원이 혹은 대표자가 뭔가 요건이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좀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조금 더 회피하기 위해서 성장성 특례로 살짝 커버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건 이제 증권사의 노하우에 좀 달려 있겠죠. 증권사가 또 거래소를 대응해서 같이 싸워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거고요. 또 증권사에서 이런 걸 택해주기 위해서 증권사가 성장성으로 갑시다라고 하기 이전에 기업이 증권사하고 이 조율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중간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이 회사는 기술 평가를 받아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 혹은 성장성을 돌리자라는 걸 정리를, 방향성을 좀 만들고 비즈니스 컨셉을 조금 정리해서 증권사와 일종의 중매라고 할까요? 좀 서로 합을 맞출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성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요즘에 특례 상장을 시도하는 기업도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또 기술 특례 문턱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살짝 우회하는 것도 있고, 다만 기술 특례 자체가 문턱이 높다고 우회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고요. 기술 특례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들인데 여타 이슈가 있다 보니 살짝 우회하자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기술 특례뿐이 아니라 성장성 특례도 사실상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술 평가를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술 평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은 나와야 그 다음에 성장성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증권사가 보장하는 푸팩 옵션을 6개월을 받고 있지만 그것만 갖고 거래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죠.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스닥 상장 요건 잠깐 볼까요? 기술 특례, 사업모델 특례, 성장성 특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여기에서 기술 특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술력이 있어서 기술평가 기업, 기관 두 군데에서 A 이상, BBB 이상 이렇게 받으셔야만 기본 요건이 되는 거고요. 성장성 특례는 다 필요 없어! 주관사에서 보증만 해주면 돼! 라는 개념인데, 물론 아주 최소 요건으로 자기 자본 10억 원 정도, 시가총액 혹은
90억 원 정도는 있는 건 일단은 베이스로 깔고 이 이상인 기업들 중에 증권사가 보장하면 돼. 이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성장성 특례는 실제 증권사와 어떻게 합을 맞추느냐 그 사전 준비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증권사와 거래소 관계에서의 이 합의, 협의의 과정에 있어서 대응도 중요한데 거래소에서 보는 건 증권사에서 풋백 옵션을 아무리 달아주더라도 그것만 믿고 그냥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많고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무엇일까? 굉장히 그 분야가 넓을 텐데 하나하나 또 기회 될 때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